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자노소 TV입니다. 드디어 그 복잡한 취득세법이 드디어 확정이 되어 가는 것 같은데요. 사실 정리는 해봤는데요. 이게 또 언제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문제이기도 하고, 제가 이렇게, 올려보는 것도 제가 제대로 해석을 했는지 못했는지도 분간이 가지 않을 정도로 너무 자주 법들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부동산 투자하기 힘든 시기인 것 같기도 해요.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핵심적인 내용들만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지금 시간이 12시 55분이네요. 좀 늦었는데 빨리 하고 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적인 것 위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음, 710 부동산 대책에 나왔던 취득세율 인상안이죠. 그러니까 잠시만요. 음, 기존에는 개인이 1, 2, 3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주택가액에 따라 1에서 3% 정도 취득세를 냈습니다. 그리고 4주택 이상인 경우에 4%의 취득세를 냈죠. 그런데 개정안에서 2주택부터는 8%, 3주택 이상이면 12%, 법인도 12%. 그렇죠? 이렇게 취득세율이 인상이 되려고 했었죠.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2주택, 두 번째 주택을 마련을 하게 될 경우 8%, 어마어마한 세금이죠. 그 다음에 3주택일 경우는 취득세가 12%, 이렇게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요, 너무 반발들이 심하고 또 많은 부작용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27일이니까 오늘이었죠. 오늘 이게 지금 발표가 된 자료인데요. 볼까요? 부동산 대책 발표 이전 710 부동산 대책 발표 이전 계약한 주택은 현행 취득세율을 적용 추진한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 다음에 계약 차결 사실이 증빙되는 경우 법 시행 후 3개월이 지나도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체크 포인트는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보면요. 부동산 대책을 우리가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 계약을 한 주택은 현행 취득세율을 적용해서 추진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체결 사실이 증빙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체결 사실이겠죠. 이 체결 사실이 증빙되는 경우에는 법 시행 후 3개월이 지나도 인정한다. 어렵죠? 이 법 시행 후. 이게 뭘 말하는지 뒤에 가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그래서 키포인트는 이 부분이다. 이 부분. 이 부분. 7월 10일 이전에 계약한 주택은 7월 10일에 이전에 계약한 주택은 현행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추진하겠다. 현행 취득세율은 뭡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요거죠. 요거. 요거를 적용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적용 사례를 한번 보면 좀 쉽죠. 2주택 소유한 세대가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그러니까 세 번째 주택이 되는 거죠. 2020년 6월 5일에 계약을 하고, 그러니까 부동산 대책 발표 이전인 거예요. 2020년 12월 30일 잔금 지급 시 3개월 이내인 거죠. 예. 맞나요? 잠시만요. 3개월 이내인가요? 8, 9, 10. 아니네. 아니네요. 그런 경우라도 계약이 입증되는 경우면 개정 전 취득세를 적용해 준다. 두 번째, 2020년 7월 10일 날 계약하고, 그러니까 이전이기 때문에 7월 10일은 이전인 거예요. 이전이라는 것은 7월 10일이 포함되는 거니까요. 계약하고 20년 11월 30일에 잔금 지급 시는 계약이 입증되는 경우, 그러니까 요것이 입증되는 경우 개정 전 취득세율을 적용한다. 그런데요, 세 번째 사례 한번 봅시다. 20년 7월 11일에 계약하고, 그 말은 뭐죠? 이후, 이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 계약한 거죠. 그럴 경우는 취득세율을 개정된 법에 따라서 적용이 된다. 3주택이니까 12%죠. 네. 그런데요, 아까 말했던 법 시행 후, 여기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개정지방세법
시행일 전후 취득이라고 되어 있죠. 20년 7월 11일 이후 계약을 하였더라도, 그러니까 710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 계약을 하였더라도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 전에 취득하는 경우는 현행 취득세율이 적용이 된다라고 했네요. 요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요거 중요한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자, 뒤에서 좀 더 살펴볼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취득세율을 사례를 보면 더 쉽겠네요. 이거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1주택을 소유한 자가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1주택을 소유한 자가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그러니까 2주택이 되는 거죠. 2020년 7월 15일에 계약을 하고 시행일 전 잔금 지급 시, 그러니까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잔금 지급을 하면 개정 전 취득세율을 적용해 주겠다. 또 20년 7월 15일에 계약하고 시행일 이후 잔금 지급 시는 2주택이니까 8%죠. 8%를 적용을 한다. 다만 이사 등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로서 종전주택을 일정 기간 내 처분하기로 한 경우라면 1주택 세율이 적용됨. 그러니까 이 경우는 키포인트가 뭐예요? 일시적 2주택자로 종전주택을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해야 돼요. 결국 1주택자가 이사를 위해서 2주택자가 잠깐 됐지만 결국 나는 일정 기간 내에서 팔 거니까 1주택이 된다라고 했을 경우는 1주택 세율이 적용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런데 행정안전위원회 통과된 법안 내용을 지금 또 살펴보면요. 조정대상 외지역은, 이거 중요하죠. 조정대상 외지역은 1주택자든 2주택자든 1에 3%를 적용하겠다. 감사한 내용이죠. 그렇죠. 단 3주택자부터는 8% 적용하겠다. 그런데 조정대상 내지역은요. 그러니까 서울이라든지 경기권에 지금 뭐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이런 것들 있죠. 조정대상 지역. 그 이상 되는 것들은 2주택 취득 시부터 8%를 매기겠다는 거죠. 3주택 이상은요. 12%를 매기겠다는 겁니다. 단 법인은 무조건 12%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완화된 것은 뭡니까? 조정대상 지역 외지역이다. 그러면 1주택이든 2주택이든 종전처럼 1에서 3%를 매기는 거네요. 네, 요거는 참 잘한 것 같네요. 왜? 조정대상 지역과 조정대상 외지역은 엄연히 구분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정대상 지역들 때문에 또 한편으로 따지고 보면 그렇게 오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대상 외지역까지도 똑같은 법을 적용받게 된다면 굉장히 많이 소외됨을 느낄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적용 시기는요. 7월 10일 전에 계약자의 경우는 증명만 되면 취득세 인상 대상자에서 제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7월 11일 이후 계약자의 경우에는 법 통과 전과 법 통과 후로 나뉩니다. 볼까요? 법 통과 전에 잔금을 내면 취득세 인상 대상자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법 통과 전에 잔금을 내도록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어떤 경우였어요? 이런 경우 710 부동산 대책이 나온 이후에 계약하더라도 법 통과 전에만 잔금을 내게 되면 취득세 인상 대상자에서 제외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7월 11일 이후에 계약을 했다 할지라도 법 통과 후에 잔금을 내면요. 취득세 인상 대상자에 포함이 된다. 어렵나요? 너무 복잡하죠, 사실. 너무 복잡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한 골자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꼭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해가 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굉장히 좀 어렵다기보다는 너무 자주 바뀌어버리니까 뭘 적용을 해야 될지를 몰라서 헷갈리는 거죠. 다시 한번 짚어보면요. 이렇다는 겁니다. 일단은 다시 한번 쭉 볼게요. 부동산 대책 발표 이전에 계약한 주택은 현행취득세율 적용을 추진한다. 계약 체결 사실이 증빙되는 경우는 법 시행 후 3개월이 지나도 인정이 된다라고 했고요. 음,
그 다음에 행정안전이 통과된 법안 내용을 보면 조정대상 지역 외 지역은 2주택이어도 1에서 3% 적용된다. 요거 키포인트죠. 키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조정대상 지역 내의 경우에는 서울 같은 경우 경기도 일부 투기과열지구 또 조정대상 지역에 포함된 거는 2주택이어도 8% 낸다. 법인은 12% 낸다. 그 다음에 적용 시기는 7월 10일 전 계약자의 경우는 증명만 되면 뭐가 증명된 거예요? 7월 10일 전에 내가 계약했어요 라는 계약 사실관 증명이 되면 취득세 인상 대상에서는 제외를 시켜준다. 그리고 7월 11일 이후 계약자인 경우라도 그러니까 710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 계약을 했다 할지라도 법 통과 전에만 잔금을 내게 되면 취득세 인상 대상자에서는 제외를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 많이 완화된 거예요. 처음에 비해서. 왜요? 너무 많은 반발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완화를 시켜줄 거예요. 다만 요거 이제 최악의 경우인 거죠. 7월 11일 이후 계약자의 경우 법 통과 후에 잔금을 내면 취득세 인상 대상자에 포함된다. 라는 사실. 요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체크하고 가면 무리 없겠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너무 복잡해요. 너무 자주 바뀌고 또 민원이 제기되고 불만 요소가 또 생기면 또 완화를 해주고 너무나 복잡하고 또 너무나 단기간 동안 많은 세법이 바뀌고 있고요. 네. 뭐 7월 달에는 뭐 원래 세법도 개정되는 시기이기도 하지만요. 어쨌든 간 너무나도 짧은 시간에 많은 부동산 법들이 바뀌다 보니까 혼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놓치지 말고 가야 할 것들은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됩니다. 법은 몰랐다고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구독자 여러분들이시라면 필히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늦은 시간에 급하게 한번 올려봤는데요. 여러분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늦은 시간에 또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